오늘은 몇 해 전 우리나라는 물론 뉴질랜드 사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바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매로 산 여행 가방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 기막힌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났는지 챕터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건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의 한 가정집에서 주민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가족은 창고 경매를 통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을 낙찰받아 집으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는 꽤 오랫동안 보관된 것으로 보이는 여행 가방 2개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본 가족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어린이 시신 2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은 사망 당시 각각 7살 또는 6살, 10살 또는 8살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이들이 이미 34년 전인 2018년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려 4년 가까이 차가운 창고 속 가방 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뉴질랜드 경찰은 즉시 살인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친엄마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이 모 씨, 당시 42세였습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이 씨의 행적은 이렇습니다. 2017년 남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2018년 6월경 오클랜드에서 2 자녀를 살해합니다. 아이들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 유기합니다. 그 길로 뉴질랜드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출국해버립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름까지 바꾸고 서울과 울산 등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창고 임대료가 밀려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약 4년 넘게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셈입니다. 시신 발견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한국 경찰과의 공조 끝에 2022년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후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쳐 그해 11월 이 씨는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되어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것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아이들을 살해하기 전 미리 여행 가방을 샀고 범행 후 한국으로 도망쳐 개명까지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부검 결과 아이들에게서 항우울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검찰은 엄마가 아이들에게 약을 먹인 뒤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이민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심각한 우울증은 논리였죠. 이 씨 본인은 재판 초기 내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진실의 심판대가 내려졌습니다. 2023년 9월 현지 배심원단은 이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보도된 대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이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17년간 가석방 불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한 채 도주했다. 이는 계획적인 범행이며 자녀들의 신뢰를 무참히 배신한 행위다.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 즉 정신적인 문제는 가명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비록 우울증을 앓았을 수는 있으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뒤 은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보인 판단력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민 가정의 고립,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끔찍한 아동학대가 뒤섞인 비극이었습니다.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2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사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 다시 한번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만 떠난 아이들은 돌아올 수 없기에 더욱 씁쓸함이 남는 사건입니다.